안녕하세요. 아이러브9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채널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이런 소식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2026년 4월 테슬라가 조용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. 중국, 독일, 한국 이 세 시장에서 동시에 4월 기준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. 한 시장도 아니고 세 시장을 한 달 안에 동시에 신기록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솔직히 쉽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그것도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버텨온 직후예요. 먼저 배경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이 수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감이 오거든요. 사실 지난 2년 테슬라가 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. 특히 중국 시장에서요. BYD, 니오, 샤오미 SU7 같은 로컬 브랜드들이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하거나 더 좋은 스펙을 들고 나오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낮춰야 했어요. 마진은 줄고 주가는 흔들리고 테슬라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왔죠. 그런데 4월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시장이 증명해 준 겁니다. 중국 얘기부터 해볼게요. 테슬라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테슬라 워처 소위어 메릿이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해 4월에 판매한 전기차 대수가 794.78대입니다. 전년 동월 대비 36% 증가한 수치예요. 이건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. 그리고 이 숫자에는 중국 내수 판매뿐 아니라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한 물량까지 포함돼 있어요.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의 글로벌 수출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기서 잠깐 기가 상하이를 설명하면 이 공장은 테슬라가 미국 외에 처음 지은 완성차 제조 공장이에요. 2019년 착공해서 1년도 안 돼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테슬라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. 중국 내수 수요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유럽,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공장 하나가 테슬라 전체 판매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이 수치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경쟁 환경 때문이에요.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. BYD는 이미 전체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 테슬라를 넘어섰고 중소형 전기차 시장에는 수십 개 브랜드가 난립해 있어요. 그 와중에 테슬라가 36% 성장을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수요가 있다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도 볼륨을 챙겼다는 뜻입니다.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볼게요.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이에요. 테슬라가 4월 한 달에 한국에서 1319대를 팔았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?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두 브랜드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예요. 한국은 전통적으로 독일 수입차, 특히 BMW와 벤츠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잖아요. 그 두 브랜드의 합산을 테슬라 하나가 넘었다는 건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지형도가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. 게다가 이건 한국에서 테슬라 월간 판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. 그것도 직전 달, 그러니까 3월에 세운 기록을 딱 한 달 만에 2,000대나 더 뛰어넘은 거예요. 한 달 전에 세운 기록을 바로 다음 달에 2,000대 더 추가해서 경신했다는 건 단순한 일회성 급등이 아니라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. 유럽 얘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.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에서 테슬라가 4월에 304구대를 팔았고 이는 독일 내 배터리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약 5%의 점유율에 해당합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수치 자체가 아니라 증가율이에요. 유럽 자동차 데이터 분석가 롤란드 피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56% 증가한 수치라는 겁니다. 3배를 훌쩍 넘는 성장률이에요. 작년 4월 독일 테슬라 판매가 워낙 낮았던 게 기저효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반등폭은 유의미합니다. 작년 초 테슬라는 유럽에서 꽤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.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이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, 그리고 독일 내 반테슬라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매가 눈에 띄게 줄었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 이후 반등을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게 된 거죠. 유럽 반등의 선봉에는 모델 Y가 있었습니다. 노르웨이에서는 4월에도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를 유지했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 판매가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왔어요. 모델 Y는 테슬라 전체 판매 포트폴리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모델이고 유럽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번 데이터로 재확인됐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겹쳐 있어요. 바로 FSD, 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유럽 출시입니다.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공식 운영하려면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났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덜란드가 시작점이 됐으니까 그 다음 도미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이미 벨기에는 승인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고 업계에서는 유럽 전역에 걸쳐 연쇄 승인이 이루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.
FSD가 유럽 주요 국가에서 쓸 수 있게 되면 테슬라의 매력이 기술 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? FSD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해볼게요. 테슬라의 현재 궤도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차 많이 팔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봐야 합니다.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FSD V15를 예고했는데 이게 파라미터를 10배 확장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라고 직접 언급했어요. 파라미터가 10배라는 건 AI 모델 규모 자체를 그만큼 키운다는 의미인데 자율주행 판단 정확도와 다양한 도로 환경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테슬라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을 좀 짚어드릴게요. 테슬라는 스스로를 더 이상 전기차 제조사라고만 정의하지 않아요. AI와 로보틱스 회사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이번 4월의 강한 판매 실적은 그 전환을 위한 재정적 전략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. 많이 팔아야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여야 FSD가 더 좋아지고 FSD가 좋아져야 소프트웨어 기반의 반복 수익 모델이 가능해지거든요. 차를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FSD 가입자를 늘리는 게 진짜 게임의 핵심인 구조죠. 그 연장선상에서 사이버캡 로보택시 출시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.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는 개념인데 이게 상용화되면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, 수익 외에 완전히 새로운 수익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판매 라인업 쪽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. 세 줄 좌석에 6명이 탈 수 있는 모델 Y L이라는 모델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기존 모델 Y가 5인승인데 패밀리카 수요가 강한 시장에서 대형 SUV 형태의 모델이 추가된다면 점유율을 더 넓힐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. 정리해보면 2026년 4월 테슬라는 중국에서 전년 대비 36% 성장한 7,094.8대를 기록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다를 달성했고 한국에서는 1,319 객대로 BMW와 벤츠 합산을 넘어서며 월간 역대 최고를 세웠으며 독일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56% 급등한 3,049대로 BEV 시장 점유율 5%에 근접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FSD V15 예고, 유럽 FSD 승인 확산, 사이버캡 출시 준비, 모델 Y L 개발이라는 굵직한 다음 챕터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.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고 브랜드 이미지 이슈를 돌파하고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역대 최고를 찍은 테슬라. 다음 달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FSD가 유럽에서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.